안녕하세요.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화영입니다. 국내 수산물의 30%를 유통하고 있는 부산 공동어 시장이 6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마침내 현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딥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낙후된 위판시설의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번 현대화 사업에는 총 1,70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2028년에는 새롭게 변모한 부산 공동어 시장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부산 공동어 시장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산물 유통허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면서 화요일의 굿모닝 투데이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열풍이라고 하면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미식 전성시대. 부산 반송 큰 시장에선 전 세계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대회가 펼쳐졌는데요. 부산 지역 다문화 출신 이웃들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요리 경연대회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이야, 전 세계 요리가 다 모였다. 지난 토요일 부산 반송 큰 시장엔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부산 지역 다문화 출신 이웃들이 팀을 이뤄 나만의 레시피로 고향의 맛을 요리 작품으로 선보이며 오로지 맛으로 승부를 펼쳤다고 합니다. 자, 춘권이 튀겨주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희지루부터 나와주세요.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 오, 합격입니다. 합격. 이 요리 경연대회가 정말 큰 인기를 끌 만큼 요즘은 미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요, 반송 큰 시장에서 이 미식을 맛볼 수 있는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K푸드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현장, 제가 빠질 수 없겠죠.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어디서 기다리라! 이번 세계 요리 대회는 전통시장의 정을 나누며 지역 내 다문화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음식 축제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결 진행 방식 또한 특별하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세계 요리 대회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반송근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요리가 만나는 것도 대단한데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5개국 12개 팀이 각각의 요리 주제를 참가하고 있는데 대회 시작 전 30분간의 미션을 통해서 요리 재료를 우리 시장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직접 구입을 하고 이 재료로 만드니까 반송 큰 시장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겠네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요리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요리 경연대회는 세계 각국 출신의 다문화 이웃과 반송 큰 시장 상인의 팀이 참가했는데요. 장보기 미션 중인 한 팀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딱 봐도 베트남 팀인 것 같은데 신짜오 베트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뭐 사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소고기 사 있어요. 소고기 샀어요. 네. 어떤 요리를 하실 거예요? 오늘 살국수 요리하고 있어요. 원래 고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요리 대회 지금 12팀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몇 등 할 건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1등요. 1등 가자! 자, 갑시다. 30분간의 장보기 미션 후 참가팀들은 각 출신 국가의 특색 있는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요리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준비부터 비장해 보입니다. 파이팅! 맛과 요리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죠. 교수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다른 데서는 보통 요리 대회가 기교를 많이 부리는 플레이팅 위주로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반송 큰 시장에는 세계 요리의 점에서 특히 글로벌 푸드의 점에서 팀워크라든지 창작성이라든지 완성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심사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또 다른 팀들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요리대회에 참가한 다문화 팀들은 특색 있는 팀명을 직접 지으며 모국의 문화가 가득한 음식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온 팀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우리 이집 사람입니다. 이집트. 네. 와, 진짜 특이하다. 아니, 이집트에서는 보통 어떤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우리 보통 오늘은 코샤리라고 해요. 그 면, 이런 콩가리도 다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이거 우리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옛날 역사 많이 맛있는 음식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이거 먹었대요? 네. 아, 진짜? 클레오파트라 화이팅!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유일한 한국 팀이니까요. 네, 한국의 음식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참가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요리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는 일단 목살을 일반적인 불고기를 하는데 약간 식감이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니고 조금 색다르게 하여튼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조금 연습을 했습니다. 오, 피스 코리아!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실력을 겨루는 12개 팀의 참가자들. 우리 동산물을 활용한 전통적인 음식부터 전통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 요리까지 창의적이고 다양한 요리가 하나둘 완성돼가고 있는데요. 미슐랭 못지않는 비주얼과 고향의 맛과 멋을 담아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요리를 진지하게 평가해봅니다. 야, 이거 어렵대. 이거 어려워. 어? 맛있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신 선수 여러분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맛의 경쟁을 펼친 후 드디어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1등은 어떤 팀에게 돌아갔을까요? 1등 신조 빛나 베트남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1등의 영광은 베트남 팀!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맛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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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야, 1등 팀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네. 와, 지금 제가 요리 경연대회 정말 많이 봤지만 특색 있는 요리였어요. 어떤 요리를 선보였었죠? 저희는 그 월남쌈하고 그 분짜 그리고 반초익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분이 그 채소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간식이 약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반초익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 센스가 빛을 발해서 1등을 거두게 됐습니다. 1등을 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뽑아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송 큰 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반송 큰 시장 세계 요리 대회는 맛의 경연과 더불어 토요 장날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공연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와, 지금 마당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이 시장에서 즐길 거리가 더 많아지니까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와, 저도 저 무대 서보고 싶은데요. 마당극 공연과 더불어 버스킹 공연과 어린이 뮤지컬 등도 펼쳐져 장보는 즐거움과 함께 전통시장의 활력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어머님하고 이렇게 또 화목하게 다 같이 나오셨네요. 원래 반송 큰 시장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가까이 살아서. 네. 주로 어떤 거 많이 사세요, 여기서? 저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 고기 많이 사요. 퍼포먼스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기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그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송 큰 시장 화이팅! 국가는 모두 달랐지만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정성과 그리고 퍼포먼스의 그 열정은 하나가 된 오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이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행사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은 시식 조금 더 하러 이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단순한 경연을 넘어 다문화 이웃들의 열정과 화합까지 느껴볼 수 있었던 반송 큰 시장 세계 요리 대회. 앞으로도 맛으로 하나 되는 이런 특별한 행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영상 잘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의 정을 나누면서 맛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역에 불고 있는 한강 신드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강 신드롬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 국내외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노벨 문학상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 수상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이 불러온 한강 신드롬은 지역 도서관에까지 불어닥쳤는데요. 이러한 대출 열기는 이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10월 11일자에 보도자료로 한강 작가의 노벨 수상 보도가 일제히 나오면서 저희 도서관으로 그 한강 작가 도서에 대한 대출 문의가 연쇄적으로 이어졌고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도서 대기를 통해서 대출이 마감된 책들은 즉각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400여 곳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1분당 평균 3권씩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산도서관에서는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한국의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저희 부산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특별 전시와 그리고 특별 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선정기관인 한림원은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녀의 문학적 여정을 돌아봅니다. 언론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이제 탔다는 걸 보고 이제 서점도 찾아가 봤는데 책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 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열어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상 와 보니까 제가 찾던 책 이외에도 더 다양한 책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부산 도서관 내부에서도 되게 이런 전시회 같은 행사를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한강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책 품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는데요. 시장 불황을 겪던 서점들은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이후 그간 뜸했던 독자들의 발걸음이 지역 서점으로 다시 옮겨지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량이 폭증한 것은 물론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책을 애타게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책을 찾아서 오픈하자마자 바로 책이 다 판매가 되어서 그때부터 한 3, 4일 동안 저희들이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받은 숫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이 받고부터는 노벨 특히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 채식주의자 이 책들이 보통 때보다 한 200배, 300배 정도 판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대형 서점 3사에 따르면 수상 엿새 만에 작가의 책이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원래 서점으로 봐서는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관계로 서점을 찾는 독자분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서점에 대한 관심과 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고 제2회, 제3회 한강 같은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으로 들어온 시민들은 한강 작가의 도서 모음 코너로 직행하는데요.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아이고 너무 저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시민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한강책 집에 한 2권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골랐어요. 선물도 좀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좀 내면을 좀 들여다본다고 해야 되나? 특히 여자로서 보죠. 좀 감성이 좀 충만한 것 같아요. 많이.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강의 작품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지역에서 8년째 활동 중인 한 독서 모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또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이슈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 책 읽는 독서 모임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렇게 모임이 개설돼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모임의 선정 도서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2021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을 새 여성의 관점으로 써낸 작품인데요. 참가자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일단 나는 계속하고 있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든 절반 정도만 해결하든 마침내 실패하고 돌아오든. 저는 독서 모임에 왔을 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제가 편협했던 시각들에 조금 더 사고적인 확장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읽어서 조금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표지에 대한 의미,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깊게 알 수 있어서 좀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성인 10명 중 6명이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상황에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대체로 다 이어져요. 몽고반점하고 지식주의자도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 흰도 이렇게 이어지고, 뭐 조금 다 이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느끼기에 고통이 아닐까.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서의 계절 가을, 한강 신드롬을 타고 책 읽는 풍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이란 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들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 나온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이 원소리를 읽는다는 게 감회가 진짜 다르거든요. 한국어가 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번역되면서 상실되는 그 감정들이 많은데 그거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책을 읽고, 책을 읽는 대한민국, 또 타인의 고통을 시 넘어가지 않고 좀 바라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 신드롬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문학의 열풍.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공주시는 삼국시대 때 백제의 도읍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현재는 가을이 되면 열리는 밤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번에는 이 공주로 밤수학 떠나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충남 공주시에 맛있는 가을 보물이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농산물 가운데 공주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밤이죠. 오늘 밤을 수확할 수 있는 농장에서부터 미식 여행까지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밤 따러 가세. 밤 따러 가세. 공주의 가을 맛을 찾아 밤 농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밤 따러 가세. 밤 따라오세. 밤 따러 가세. 밤 따라오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밤 따러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예, 미수 씨 잘 왔습니다. 여기 밤 농장입니다, 여기. 아, 그래요? 예. 밤이 다 떨어져 있네요? 예. 예전에는 밤을 땄는데 요새는 밤을 다 줬습니다.
익어서 저절로 땅에 떨어진 밤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장대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딴 밤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만 주는 거예요. 어머, 밤 진짜 많네요. 먼저 주워보세요. 이야, 여기 맞죠? 엄청 커요. 오, 굉장히 실한 것 같은데요, 소리가? 밤의 주산지로 유명한 공주에서는 청정한 자연 환경과 큰 일교차 덕분에 고품질의 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원래 저희 이 밤이 중산동 밤인데 올해 좀 이상 기온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마지막 이삭 주는 시기예요. 감독님 이거 봐요. 이게 그 진짜 밤이잖아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실하다. 진짜 크다. 어머, 나 오늘 밤 봤다. 한가득 밤을 수확한 후에는 세척 및 선별 작업이 이뤄질 차례인데요. 벌레 먹은 건 없는지 잘 선별해낸 후에는 20일 정도 저온 숙성시켜 당도를 최대 24브릭스까지 올린 후 1kg씩 포장한다고 합니다. 좋은 밤은 껍질이 짙은 갈색을 띠고 손으로 꾹 눌러봤을 때 들어가지 않고 단단해야 한다고 하네요. 굿밤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즉석에서 구워낸 군밤도 먹어볼 수 있는데요. 맛있다. 공주 알밤 맛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공주 알밤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공주시에서는 밤을 단순히 구워 먹지만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밤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밤을 활용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나요? 예,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밤 칼국수, 밤묵, 밤 두부. 그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맛있겠다. 예.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요리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한 30년 넘었다고 봐야지요. 30년이요? 예. 와, 이 30년 전통을 가진 이 칼국수 제가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밤이 들어간 칼국수, 얼핏 들으면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요? 우선 육수는 꽃게를 비롯해서 북어머리, 미더덕 등을 넣고 푹 끓여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칼국수 같은데 공주의 밤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면에 공주의 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희 칼국수 면에는 공주 특산물인 알밤이 들어가가지고요. 반죽 자체에 밤가루가 들어가서 숙성된 알밤면입니다. 알밤면은 고소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바지락을 넣어서 맑게 끓일 수도 있고요. 또 특제 고추장을 넣어 만드는 민물새우 알밤 칼국수는 칼칼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 앙금으로 만든 묵에 갖은 야채가 함께 만난 알밤 묵무침에 조개젓 밤두부 김치 보쌈까지 공주 알밤을 활용한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먼저 대표 메뉴 칼국수부터 먹어볼까요? 면이 정말 탱글탱글해 보이네요. 딱 봐도 탱글탱글해 보이는데? 예. 밤 칼국수 어떤 맛인가요? 와, 맛있어요? 맛있지요? 와, 진짜 밤을 갈아서 거기다 섞어서 반죽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밀가루 칼국수 먹었을 때는 좀 텁텁한 느낌이 있는데 밤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소하네요. 자, 이번에는 조개젓 밤두부 김치 보쌈을 맛볼 차례인데요. 알밤으로 만든 특제 수제 두부 그리고 한방 재료를 넣고 푹 삶아낸 흑돼지 삼겹살 수육과 고소한 들기름으로 무쳐낸 조개젓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거기에 밤 앙금으로 만든 탱글탱글한 알밤 묵무침까지 밤 요리로 든든한 한 끼 맛있게 먹어봅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예, 밤 요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주에 오셔서 밤 요리 행복하게 좀 즐겨보세요. 예. 맛보러 오세요. 네, 맛보러 오세요, 여러분. 공주시는 밤을 이용한 디저트도 진미라고 하는데요. 밤 디저트 맛집을 찾아 이번에는 한 떡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떡뿐만 아니라 쿠키, 파이 등 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카페이기도 한데요. 밤으로 만든 각종 디저트들이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사장님. 네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밤으로 만든 디저트가 지금 여기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흑임자 밤 찰떡 얘는 어떤 건가요? 공주는 밤의 고장이잖아요. 네. 유명한 밤과 흑임자가 같이 들어가서 만든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와, 맛있겠다. 공주 특산물 밤과 몸에 좋은 블랙푸드 흑임자가 함께 만난 흑임자 밤 찰떡. 공주밤의 씹히는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고소한 흑임자와 부드러운 크림이 함께 조화를 이룬 메뉴입니다. 와, 맛있죠? 엄청 달콤해요, 안에가. 네. 겉에 진짜 쫀득쫀득한데 이 안에 지금 밤만 들어간 거예요? 밤하고 조금 더 드시면 이제 흑임자 크림이 나와요. 아, 크림이구나. 네. 여기 이렇게 밤 들어간 데는요, 굉장히 달콤하고요. 흑임자 들어간 데는 고소해요. 또 이곳에는 수제로 만든 밤 초코파이도 맛볼 수 있는데요. 밤과 초코의 조화는 과연 어떨까요? 와, 이거는 밤 맛이 엄청 강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밤파이 먹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공주 밤의 변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알록달록한 밤양갱에는 공주밤이 무려 40% 이상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노란빛을 띠는 오리지널 밤양갱뿐만 아니라 딸기, 유자, 자색고구마, 백년초 등과 함께 만난 밤양갱까지 공주밤을 활용한 특별한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밤과 녹차의 만남이에요. 우와. 오묘하고 신묘하죠. 굉장히 이 조화가 신비로운데요? 밤이구나 했다가 녹차 맛이 엄청 올라와요. 밤 식재료가 굉장히 모든 음식의 어떤 기본을 잡아주는 베이스 재료에서 아주 훌륭한 식재료예요. 충남 공주에서 찾은 가을의 보물, 바로 밤이었는데요.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부터 특별한 디저트까지 충남 공주로 밥 먹으러 가보실까요?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공주밤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경제 브리핑인데요. 날씨는 우리 생활과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가을 의류 판매가 부진하고 가을 축제 또한 흥행하지 못하거나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이은혜 경제 전문 리포터 전해주시죠. 올여름 유례없는 더위에 이어 10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날씨에 영향을 받는 곳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패션업계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 날씨는 봄, 가을이 짧아지며 매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 폭염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올해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2도나 높았는데요. 패션업계는 가을 신상품 판매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상 가을과 겨울옷은 봄, 여름 의류와 비교해 단가가 높아 의류업계의 성수기는 가을, 겨울 시즌이지만 가을이 늦게 오며 간절기옷 수요가 저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전망되면서 패션업계에선 단가가 높은 겨울 외투 판매로 매출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라진 가을이 야속한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가을 축제 현장인데요.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도 단풍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나들이객 방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역의 단풍 절정 시기는 지난해보다는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곳은 단풍이 들지 않아 단풍 없는 단풍축제가 되어버렸고 가을 국화도 제대로 피지 않아 일부 국화축제는 축제를 더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가을 특산품을 활용한 송이축제도 작황이 좋지 않아 축제를 찾은 관람객뿐 아니라 현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온난화로 계절 예측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축제도 계절의 얼매이기보다는
특색 있는 주제나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김천에서 이 지명에서 착안해 김밥 축제를 열어 큰 호응을 받은 것처럼 지역 축제도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경제 브리핑 만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KNN 굿모닝 투데이 카카오톡 채널로 방송 후기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굿모닝 투데이 방송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KNN의 제작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굿모닝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차고 새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동백 삼계탕에서 식사권, 동화 속 힐링 카페 송정 올드머그에서 식음료 상품권, 프리미엄 수제 돈가스 전문점 하나 돈가스에서 식사권, 프라이빗 스크린 수영장 스윈핏에서 무료 이용권,